어제 코스피에서 우리 시장을 이끌어줬던 거는 자동차, 현대차 섹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대미 투자를 31조 원 규모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가 어제 7% 갭으로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좀 뒤로 갈수록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긴 했습니다. 관련 부품주들도 어제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려나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래도 현대차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3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자동차주 관련해서 그래도 봐도 괜찮을까요? 자동차주는 좀 저는 괜찮게 볼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뭐 완성차도 괜찮고 자동차 부품도 괜찮은데 물론 어저께 이제 음봉을 맞고 떨어진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테마가 가서 지수를 끌어당기기에는 쉽지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초반에도, 그러니까 3월 중순에도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주면서 지수 자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 어저께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좀 해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일단은 자동차 테마보다는 일단 반도체 테마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시장 자체가 2,600을 넘어서 2,700, 2,80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역시나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테마만 가서는 절대 시장은 좀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와 그다음 현대, 기아차, 완성차들이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진 이유를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자동차 테마주들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고 제철소를 세운다고 했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게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현대차가 정말 트럼프 행정부와 사이가 좋게 이런 식으로 정말 잘 풀어나간 건 맞습니다만은 주가의 반동성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뭐 자동차가 앞으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도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고 관세의 여파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이게 아직도 좀 지켜보는 게 좋다. 나쁘진 않지만 그냥 적극적인 매수를 자동차 테마로 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결국에는 이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동차가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 번 정도 더 눌려준다면 그때부터 기회를 좀 포착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현대차가 어제 그렇게 대미 투자에 관련해서 좀 더 관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지만 미국 외에 이 다른 나라에 생산했을 때에는 그래도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이 점은 관가하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주식 주가 반등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방산주, 조선주들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 로템도 그랬고요.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까지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31일에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좀 이렇게 잘 올랐던 종목들이 좀 그렇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게 아마 공매도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준비한다라고 하죠. 네. 대차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엔 주식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 하방에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비교를 드리면요. 뭐 어느 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종목이 10만 원이라고 지금 치면요. 10만 원의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빌렸다가 공매도가 시작이 돼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8만 원으로 내려갔을 때 그 주식을 다시 사서 2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올라서 수익을 내는 거하고 공매도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방산 쪽이나 지금 조선 쪽이나 어저께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어저께 8%가량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방산 쪽이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대차잔고 증가에 따른
지금 주가가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매도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서 한번 눌러준다면 저는 오히려 방산 쪽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은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저께도 수급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주가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님들이 또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를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느껴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방산주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시작돼서 고가에 와 있는 걸 한번 주가를 눌러줄 때 그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이지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에 추가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